이게 뭔가 그 전에 직장 다니시면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실 때와는 이 가족의 입장도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다는 거 뭐냐면 오히려 회사 다닐 때까지 우리가 그때 6살 때까지 회사를 다녔고 7살부터 제가 계속 뭐 일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회사 다닐 때보다 시간이 더 많아진 거죠. 요즘 없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아이하고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일해야 돼, 엄마한테 엄마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되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하는 엄마로서의 모습을 아이가 꾸준히 보는 것이 얘가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뭐 이런 데 있어서 그의 아내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런 얘기하면 공감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던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이 여성이라고 해서 어떤 돌봄과 가사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 착 들어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은 되게 다행인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만 있으면 병 걸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이하고도 내 시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이걸 좀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좀 계속 훈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하고는 퇴사할 때 사실 남편하고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이. 왜냐면 애기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또 꾸준히 뭔가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아이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급여 받으면서 직장 나갔으니까 이제 나가서 일하고 육아 나누고 뭐 이게 되게 이렇게 정당화되잖아요. 그냥 나도 돈 버는데 뭐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익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바쁘잖아요, 지금.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언니 지금 그렇게 수입이 크지 않을 거면 좀 더 이제 가족들한테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신랑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머리가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가 과연 집에서 얘기를 하기 전과 후를 본인도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얘기했을 때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집에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회사 다닐 때보다 제가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건 맞아요. 요즘은 그 업무 강도는 더 쓸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지금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얘기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저 스스로 내가 돈을 지금 벌지 못하고 있는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질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가정 내에서 나의 재생산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아이를 내가 더 많이 케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의 급여를 내가 나누어 쓰는 것이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제가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 부분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일이 있어서 늦게 오거나 일이 있어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할 때 고맙다는 표현은 하지만 미안해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게 들잖아요. 이런 거를 아무래도 남편이 그냥 가까운 가족이고 가족 중에 같은 성인이니까 남편한테 가끔씩 얘기하시나요? 하면은 남편분은 보통 어떻게 코멘트 저는 하시는지 남편에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뮤니티 지금까지 오는 거하고도 약간 상관이 있는데 사실 관계는 되게 중요하죠.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문제들이 계속, 그러니까 파도가 오잖아요. 계속 파도들이 오는데 그 파도들을 가지고서 타인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정리를 시키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정적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이제 애 낳고 나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나 혼자만의 시간을 아침에 갖는 걸 꼭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그 시간 동안에 나 스스로 정리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고, 그리고 계속 파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닥칠 때 내가 어떤 건지를 계속 정리하는 작업들을 좀 꾸준히 하니까 남편한테 그걸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다 얘기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시간이 걸려서 해결되는 것들이 그 시간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로부터 들을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의 시나리오가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다 정리되시지 않나요? 네. 근데 그 시나리오가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과 일치할 것이냐. 일치하면 고맙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더 상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는 다행히 그가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러나 좋은 대답을 해주긴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근데 어쨌든 제가 저 스스로 고민이 많이 될 때 제가 오히려 되묻거든요. 남편은 괜찮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은 괜찮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더 책임감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남편한테 얘기했을 적에 사실 원하는 반응이 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도리어 서운한 경우가 더 많고. 그쵸. 근데 이거 침묵도 내가 뭔가 고민을 얘기했을 적에 침묵을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서운할 때가 있어요. 결국에 그 답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잖아요.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많이 힘든데, 그 작업을 하고 나면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배우자와 나의 관계는 삶을 공유하고 있고 삶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삶의 파트너로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연결과 교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 정서적인 연결과 고감이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 결코 서로를 온전히 알 수 없다. 아이도 크면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서로 모르는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다. 이 정도로 보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시간 활용도 조금 자유로우시고 아이 이제 케어를 좀 더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일하면서 아이 케어는 어떻게 병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퇴사하고 나서는 1학년 때 이제 돌봄 교실을 신청을 했어요. 그 4대 보험이랑 이거 있잖아요. 증빙되는 노동, 네네. 증빙되는 일, 이걸로 하라고 해서 그때 되게 상심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4대 보험이 되는 그런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고, 그때 창업 준비 중이었으니까 그런 상태이지만, 분명히 나는 가족을 돌보는 것과 함께 지금 나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때 정말 그래서 쟤는 페이스북 많이 안 하는데 그때 정말 장문으로 글을 썼었어요. 증빙되지 않는 노동은 일이 아니란 말인가. 그래서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TO가 적어가지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1학년 때 돌봄이 됐었는데,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자기 일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에 오히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자기한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한데, 사회적으로 이것은 일로 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업맘들이 어떤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가사노동이라는 것이 나누어지지 않는 한 곱하기 2, 곱하기 3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참가자분 중에 한 분은 결국에 알아두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본인의 의지만으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좀 사회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1, 2학년 때까지는 그 돌봄교실 했었어요. 돌봄교실 했었고 3학년 때 되니까 돌봄교실하고 방과후를 하면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이 저는 제도권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어차피 다 있어요. 맞아요. 에어로빅, 미술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활용하고 방과후 교실 했었고 3학년부터는 이제 뭐 방과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랑 피아노를 그래서 시작했어요. 3학년 때. 피아노를 좀 하는 게 어떻겠니 성균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좋대 음악 지능 막 이러면서 꼬셨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3학년 때 되니까 한 6, 7시에 집에 오니까 제가 이제 그때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제가 7시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확실히 커밍비 시작하고 나니까 시간이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전엔 한 6시까지는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왜 7시, 어떨 때 8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죠. 왜냐면 지도 학교에서 방과후하고 학원 갔다 오면 지도 놀고 싶잖아요. 근데 맞아. TV 보는 거 좋아해요. 엄마 눈치 안 보고 TV 보는 거 좋아하고 그거는 제가 했어요. 아이한테 쌀 씻고 밥하는 거 가르쳤어요. 집에 밥이 항상 있지만 밥이 없을 수 있으므로 뭐 밥 푸는 거 반찬 꺼내 먹는 거 이런 거 가르쳤던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북클럽에서 들은 얘기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똥을 닦을 수 있으면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다. 셀프가 아름다운 거야. 알아서 해, 알아서. 네가 물 갖다 먹고 엄마 지금 밥 차렸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남자건 여자건 아이들이건 물론 이제 아이가 돌봄을 필요하는 그 집중적인 시기,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그 시기는 있지만 그 시기를 지났을 때 정말 1인분의 삶을 각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우리도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책에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